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시장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주워 담을 수 있고요.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정말 승부조를 띄울 때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자,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정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상은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다른 이 S&P 관련되어 있는 지수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다양한 섹터들이 다 하락하긴 했지만 사실 최근 이 양자 컴퓨터만큼 크게 하락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사실상에 저는 지금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지금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요. 자, 보다시피 아이온큐만 보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이야기했던 타점이 이제서야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서야 이제 매수 타점 완전히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오히려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양자 컴퓨터,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양자 컴퓨터가 무너졌어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굉장히 큰 악재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을 놓고 보면은 양자 컴퓨터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엔비디아는 5%,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다 날아갔습니다. 아마존도. 근데 여기서 테슬라는 심지어 몇 퍼센트, 마이너스 15%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낙폭을 많이 크게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지금 시장은 뭐냐? 지금 양자 컴퓨터만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업종들, 전 종목들 자체가 뭐다 악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보면 알겠지만 현재 이 시장에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게 지금 모멘텀,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다이렉트 무너지고 나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이게 지금 오히려 엔비디아, 테슬라, 오히려 엔비디아는 그나마 GTC에 대한 기대감이라도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지금 당장 사실상 이야기했을 때 추가 발표가 나올 만한 갑작스럽게 일론 머스크가 오늘 저녁에 발표했다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겠지만,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당장에 잡혀져 있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반등을 할 것인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냐고 하면요. 자, 아이온큐만 본다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도 뉴스가 나와요.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이번 주에 뭐 했다? 이제 SXSW라 해가지고 사우스 바이스 웨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음악이라든지 영화, 기술, 미디어, 비즈니스 관련되어 있는 페스티벌, 이제 컨퍼런스라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요. 그래서 아이온큐가 뭐 한다? 조인 더 컨티플라잉 퀀텀에 합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SSW 사우스 바이스 웨스트라는 것 자체가, 이 행사 컨퍼런스 자체가 우리가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게 지금 스타트업들, 그러니까 유명한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 트위터 같은 경우도 2007년도에 여기서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이 테슬라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2013년도죠. 이 당시에 여기서 홍보를 하고 그 이후에 지금의 테슬라가 된 거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이 당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앞으로 미래 성장성이 전망한 이제 뭐가 된다? 미래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이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참여를 한다라는 거고, 보다시피 지금 일정 자체도 보면은 7일부터 15일, 그러니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던 중이고, 지금 앞으로도 이 아이온큐의 남은 일정을 봤을 때 지금 뭐 하고 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가 3월 12일 당장 이제 오후 2시 반에서 3시 30분에 또 이제 아이온큐 최고 수익 책임자가 지금 양자 컴퓨팅 대중화를 가로막는 주요 과제 탄생부터 또 발표를 또 하고요. 또 관련되는 엔지니어가 또 발표하고요. 13일, 14일, 그러니까 지금 이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발표 일정 행사 컨퍼런스가 지속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특히나 GTC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당장 이제 3월 17일에 GTC가 개최가 되는데 여기서 양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는 게 아이온큐에도 호재겠지만 특히나 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엔비디아 그동안 이제 뭐라 했습니까? 엔비디아 뭐 젠슨왕 CEO가 사실상의 뭐 양자 컴퓨터 향후 몇십 년 더 걸릴 거다 뭐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오히려 양자 컴퓨터에 관련된 섹터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뭐합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이번 GTC에서는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성과를 공개하겠다라고 미리 선전포고를 할 정도로 오히려 지금 뭐가 생기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 관련되는 기대가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 뭐 다양한 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뭐 무너질 수도 있는데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에 지금 준비되어 있는 호재성 기사나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무너지는 거는 전 사실은 말도 안 되고 이거 개인들의 투매가 맞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왜 무너지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왜 무너지는가를 봤을 때는 지금 뭐 너무 간단해. 사실 이미 다 알 거예요. 이미 다 트럼프 뭐 욕을 엄청 할 정도로 다 알 겁니다. 트럼프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실 이게 문제죠. 자, 이제 이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뭐 한다? Are you expecting a recession this year? 그래서 당신의 뭐 이런 행동들이 이 경기 침체를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이야기하죠.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기 침체를 불러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하느냐? I hate 나는 싫다. Predict things like that.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싫다. 예측하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예측하기가. 나는 예측하기 싫고 뭐 이런 거 뭐 얘기했을 때 뭐 굉장히 그 긴 기간 동안 변하는 피리어드 기간 동안 비커즈 많은 것들이 이제 뭐 커지고 뭐 이렇게 크게 뭐 변하는 이 기간 동안 뭐 고통도 따라올 거고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발언들을 종합했을 때 지금 시장이 뭐다? 지금 단기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이거 인정한 거다. 인정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성장통 트럼프가 이야기한 게 뭐다. 이게 오히려 더 위대한 미국, 더 큰 미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와야 되는 성장통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전 세계적인 증시를 찍어 누르는 건 뭐 때문이다. 경기 침체라는 말도 안 되는 악재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건 역시도 사실 악재라고 보는 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한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우리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최근에 지금 뭐였어요? 전 세계적인 증시라기보다는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내리 하락을 했던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가 뭐였다?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증시가 상승을 했었는데 파월이 뭐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까?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 왜? 우리나라 미국은 아직도 경기가 굳건하고 굉장히 성장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뭐입니까? 트럼프가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럼 파월이 예전에 얘기했던 게 뭐다?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이면은 언제든 조기 금리 인하할 거다. 우리는 경기 침체가 와라 조기 금리 인하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사실상의 트럼프의 이 모든 행동들이 지금 우리 또 뭐를 불러일으키느냐? 조기 금리 인하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금리 인하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또 뭐 할 수 있다? 증시에 강한 상방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겠죠. 특히나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는데 이게 뉴욕 증시의 하락에 대한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라든지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이 빠져요. 근데 과거에도 경기 침체가 언제가 있었느냐? 2020년도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2021년도에 경기 침체라고 하면서 미 증시도 낙폭을 키웠죠. 자, 그 당시에 그 테슬라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테슬라도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한 60% 정도 밀렸습니다. 지금 테슬라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50% 좀 넘게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빠져봐야 거의 다 빠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밀릴 구간도 없다. 테슬라가 갑자기 생각해보세요. 과거 경기 침체 우려로 여기까지 밀렸다가 또 여기까지 밀렸어요. 경기 침체 우려로 지금. 테슬라 악재 나온 거 없습니다. 뭐 나와봐야 뭐 비아디한테 뭐 이런 거 뭐 좀 추월당했다 뭐 나오는데 테슬라는 저희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자율주행 로봇 기업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자 이만큼 밀렸어요. 자 근데 갑자기 더 밀려가지고 갑자기 뭐 $100 간다, $50 간다. 이거는 테슬라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미국도 그냥 경기가 그냥 박살났나 봐야 돼. 사실상 과거 뭐 테슬라가 뭐 잘못했다고 과거 뭐
이 몇 년 전입니까? 6년, 7년 전 주가로 회귀한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거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이미 많이 밀렸어요. 엔비디아도 뭐 지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한 80달러지. 엔비디아가 갑자기 지금 AI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이미 내놓은 매출도 있고 실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엔비디아가 다시 3달러 간다? 미친 소리죠. 그러니까 과거 주가로 사실상 회귀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도 뭐다? 과거의 고점 대비 현실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게 갑자기 엔비디아가 20년 전 주가 경기 침체니까 20년 전 주가로 갈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늘 경기 침체 시마다 그 기업들이 고점 대비 이렇게 무너진 것들이 많았어요. 고점 대비 무너진 것들이 많았어요. 그 고점 대비 무너진 폭을 봤을 때 테슬라하고 엔비디아하고 지금 더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10%, 20% 내지라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이 구간이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뭐 할 수 있다? 추워 담을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거겠죠. 당장 이제 아이온큐만 본다 하더라도 오히려 뭐다?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지금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자리는 지켜주고 다시 주가 레벨업 해줘야 될 자리. 왜? 양자 컴퓨터는 지금도 나와줘야 될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오히려 시장의 악재는 뭐다? 이 관세 전쟁. 사실 관세 전쟁 가지고 무너뜨린 것도 웃겨요. 관세 전쟁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왜 오히려 지금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어서 담는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썸네일에 이것이라고 표현해놨을 거예요. 뭐냐고 하면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관세 전쟁 관련해 가지고 이게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거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를 놓고 봤더니 전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인 지금 이 침체 각오한다라는 발언 하나 때문에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말도 안 되게 급락하고 있어요. 급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요. 경기가 침체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경기가 침체가 돼도 오히려 코인 시장은 올라가야 된다 보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를 경험해서 알겠지만 오히려 경기 침체가 다가오잖아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예요. 울며 겨자 먹기란 게 뭐냐? 내가 이제 뭐 아니면 도예요. 뭐 아니면 도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다 그냥 도박으로 넘어가요. 도박. 그래서 사실 침체기 때마다 더 오르는 게 뭐냐고 하면요. 이 도박과 같은 코인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사실상.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찍어 누르잖아요. 근데 이게 찍어 누르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사실상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미국을 초강대국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하겠다 했습니까?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라고 했죠.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매입은 하진 않아요. 매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아직 뭐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이 다른 봐야 될 게 많죠. 트럼프가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독불장군 마냥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갖다가 비트코인을 사버린다. 이것도 어느 정도 지금 관세 전쟁을 하는 이 중에서 봐야 될 시선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독자적으로 진행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사실 가장 큰 건 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거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이제 비트코인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비트코인 엄청나게 뭐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비트코인 많이 올랐어요. 이제 취임하고 살려고 보니까 그냥 비트코인이 최고점이에요. 최고점. 내가 사실상 이 구간대에서 살 수 있었던 거를 최고점이 됐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조정을 만들어내야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을 낮춘 상태에서 뭐 해야 된다? 비트코인을 사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무너질 수 없는 게 뭐냐고 하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미국이 말도 안 되는 부채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채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미국 같은 거 뒤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부채가 굉장히 증가하니까 이거를 사실 잡기 위해서 뭐다? 애초에 지금 지속적으로 미국이 적자를 보는 게 뭡니까? 무역에서요. 그러니까 그 무역 자체를 다시 바로잡겠다가 관세 전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부채를 계속해서 없애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이 부채를 없애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뭐다? 코인이란 거예요. 코인. 그래서 과거에도 얘기했던 게 이제 트럼프 정부가 뭐 하기 시작해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 강화에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다고 하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완전 달러와 1대1이라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용이 늘게 되면은 담보로 사용되는 미국의 국채수도 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그냥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어거지로다가 그냥 미국의 국채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 코인의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상화폐 세상이 굉장히 이렇게 성장했을 때 정말 여기서 가상화폐 수도로서 자리 잡았을 때 미국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비트코인의 시장은 과거와는 달라요. 과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했던 게 중국이 거의 그 채굴량이 70%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걸 금지시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미국에게 많이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가상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걸 키우는 거는 미국을 부유하게 만드는 정책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래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트럼프의 가상 전략, 자산 전략 비축이 결국에는 천문학적인 미국의 부채를 갚는 이 묘수가 될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정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코인으로 돌리려 하고 있지만 아직은 반대 세력이 많기 때문에 눈치 보는 중이다 보시면 좋고, 지금 보면 알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이 미국의 부채를 보세요. 2020년도 들어와서 급격하게 증가하고요. 지금 이미 2030년도가 넘어가면요. 이미 2024년도에 97%예요. GDP 대비해가지고. 거의 이미 이번 연도에 정말 잘못하면 이미 100%를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부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갚기 위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는 뭐다? 그냥 비트코인을 비축을 하고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림으로써 이 부채를 한 번에 탕감해낸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 미국 입장에서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얘기할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이런 정책들이 사실상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을 찍어 누르기 위한 정책이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 시장 오히려 그래요. 늘 그랬습니다. 워런 버핏도 그렇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호들은요. 이런 경기 침체, 대공황, 이런 리스크, 공포 속에서 주워 담았고요. 그때마다 성공했던 사람들이 지금 대부호들이죠. 오히려 주가가 올라갈 때, 비트코인이 1억 5천 막 달려갈 때, 이때 주워 담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엄청난 손실을 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오히려 비트코인이 조정주는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주워 담는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정말로 비트코인이 저는 3억도 찍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사실 7억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3억까지도 불가능하진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인생 승부를 보기에는 지금 비트코인 사봐야 2억, 3억 가봐야 2배 먹습니다. 그럼 2배 수익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자산이 뭐 최소 몇십억이 되지 않는 이상, 몇십억 되면 사실 2배 먹는다 해봐야 인생도 달라질 것도 없거든요. 1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2배 수익을 봐봐야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뀌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뀌려고 하면 뭐가 돼야 되느냐? 제가 예전에도 실제로 실계좌를 공개했었지만 뭐한다? 보면은 이 당시에 1200% 이상 수익을 3천만 원 가지고 4억 이상의 수익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계좌가 바뀌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어쩔 수 없어요. 알트코인. 지금 알트코인이 비트코인 급락하면서 진짜 마이너스 90% 이상 빠진 이 그 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다시 급등하고 신고가 가고 정말 3억 막 이렇게 간다. 2억만 돌파해도 알트코인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마이너스 90% 이짜리가 지금 원래 자리로 간다고 하면요. 최소가 80배 이상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만 매수해도 8천인 겁니다. 1000만 원만 매수해도 8억인 거예요. 정말 이게 원래 자리로 올라가서 거기서 신고가를 뚫고 하면요. 100배 이상이 올라가요. 1000배 이상이. 100배 이상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얘기했던 거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저도 3천만 원 가지고 4억 5억을 만든 걸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거에 회원 여러분들은 오닉스 코인 매수하시라 해가지고 2원에서 60원까지 해서 30배 올라가는 거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계좌를 바꾸고자 한다라고 하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게 뭐다? 오히려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게 맞다. 알트코인. 알트코인으로 여러분들이 1000만 원, 사실 1000만 원이 내 인생에 없어도 되는 돈이거든요. 500만 원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나락 안 갑니다. 이게 1억, 2억이다. 이건 크죠. 근데 500만 원, 1000만 원을 가지고서 내가 정말로 이게 뭐다? 1억, 2억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생 승부 보기엔 충분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500, 1000만 원을 가지고 1, 2억을 이렇게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에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알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
아셨죠? 그래서 알트코인 무엇을 주워 담을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지만 알트코인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늘 말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알트코인을 통해서 정말 내가 1억, 2억을 만드는 승부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에 링크를 남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리딩방입니다. 리딩방. 리딩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 비용은 금액이 지불돼야 됩니다. 지불.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뭐 관심 없다 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지 정말 돈을 벌고자 하면은 알트코인은 꼭 눈여겨 보시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